서기가 무릎 관절염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 한 발로 이제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 한 발로 서기가 힘들어지는데요. 최근에 좀 흥미로운 연구가 이제 영국 스포츠학회 의학지에서 있었는데 그 한 발로 다리를 들고 10초간 버티지 못하는 그룹이 한 발로 10초간 버틴 그룹보다 이 향후에 7년 사망률을 이제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을 조사해 보니까 이분들이 한 84%, 연구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더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너무 심한 거 아니? 84%면은 너무 높은 수치인데 아니 가뜩이나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이렇게 한 발로 서고 계세요? 뭐 저희가 홍학도 아니고 이게 되나요? 네. 예, 그만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재활 운동을 통해서 한 발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잘 기능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적극적인 치료는 적극적인 이제 약물 치료, 거기에 이제 수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수술 기법이 있지만 최근에 인공관절 수술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적극적인 치료 방법은 수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보통 그 인공관절 수술은 우리가 엑스레이 상에서 한 4기 정도 됐을 때 증상이 이미 심하게 진행이 되고 한 4기 정도 관절 연골이 많이 따랐을 때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4기 정도에 해당되는 거는 이미 연골이 거의 다 따라서 뼈와 뼈가 맞닿는 수준까지 있고 주변에 퇴행성 변화, 골극이나 이런 변화가 많이 생기고 지금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다리가 안쪽으로 조금 O자형 다리처럼 변형이 생긴 네.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가 4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술을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수술은 반드시 이제 환자분의 증상과도 연관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통증이 과거에는 뭐 좀 쉬면 괜찮았는데 계속해서 통증이 있다든지 잘 때도 통증이 있거나 이럴 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통증 때문에 이제 그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뭐 일상생활을 걷거나 네. 뭐 집안에서 일하는 거나 뭐 심지어 무릎 굽히고 펴는 것 자체도 어려워지거나 이런 그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약물 치료를 하거나 여러 가지 치료를 요즘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치료를 받아도 호전이 없을 때 저희가 이제 수술적 치료를 권고를 하게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엑스레이 변화만 가지고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지 않는데요. 앞에서 말씀하셨지 엑스레이는 굉장히 진행이 됐는데 별로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근육이 굉장히 잘 발달해서 관절을 잘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그다음에 기능에 큰 문제가 없으신 분들도 있고 또 통증의 민감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심하게 보이는데 통증을 그다지 불편하게 여기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엑스레이 상의 변화와 이런 그 여러 가지 증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요.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신 시청자분의 사연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아침이 되면 다리부터 주무르는 김하영 씨. 수술 후 석 달째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수술한 다리가 한 15도 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 짝짝이 상태에서는. 움직임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무릎이 먼저 반응합니다. 걷고 굽히고 일상을 이어가는 순간순간이 쉽지 않습니다. 20년 넘게 버텨온 통증, 결국 오른쪽 무릎은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게 됐습니다. 이제 항상 무릎이 뭉근하고 아프고 계단 같은 걸 똑바로 탁탁탁탁 못 내려가고 나도 모르게 자꾸 그 찜질팩을 무릎 위에 덮게 되더라고. 이 아픈 상태로 유지하는 게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마음을 먹었죠. 지금은 재활에 집중하고 있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매 순간 느낍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나한테 근력 운동을 권했어요. 무릎 아프다 그러니까 무릎 주변 강화 운동을 해라.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평소에 이 무릎 주변에 근력을 좀 키워놨으면 지금 고생을 안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오른쪽은 수술로 버텼지만 왼쪽 무릎도 이미 관절염 3기. 앞으로가 더 중요한 지금 김하영 씨의 무릎 건강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다시 왼쪽 다리를 수술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무섭기도 하고 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겁이 나고 해서 그거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식단이라든가 근육 운동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수술하지 않은 왼쪽 다리가 3기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관절염의 기수 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를 보고 저희가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그 1단계 1기부터 4기까지로 저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1기라고 보시면 증상이 있으신데 네. 아주 미세하게 골극이 좀 보이긴 하지만 네. 관절 간격은 거의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네. 경우를 1기라고 하고요. 이때부터 이제 증상이 있으면 연골의 마모가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있었다 없었다 그럴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 2기 정도 되면 명확하게 이런 그 관절염에 의한 골극이 생겨 있고 그다음에 관절 간격이 감소가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그 연골 마모라고 표현을 했는데 약 관절 간격의 감소가 50% 미만인 경우를 저희가 2기라고 하고요. 이때 뭐 뼈의 변형이나 정렬의 변형은 거의 없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3기 정도 되면 연골 마모가 50% 이상, 즉 그 관절 간격의 감소가 50% 이상 뚜렷하게 보이고 주변에 골극이 여러 개 커지면서 만져지는 그런 단계를 3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4기 정도 되면 관절 간격이 굉장히 이제 거의 다 따랐다고 볼 수가 있고 거의 소실이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거의 붙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 맞닿아 있는 뼈와 뼈가 맞닿는 부분이 충격에 가면서 골경화와 골단 변형이 생기고 네. O자형 변형이나 이런 게 동반되는 그런 시기를 4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사례자분은 앞으로 무릎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우리가 체중이 좀 있으시다면 체중을 좀 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식이 습관 조절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근력 강화를 해서 우리가 보상작용을 늘려야 됩니다. 우리가 3기나 4기 같은 경우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근력이 회복되고 통증이 감소되고 일상생활에 저해가 없으면은요 3, 4기라고 할지라도 1, 2기처럼 그냥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또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관절 수술하면 사실 뼈를 건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 중에는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도 많은데 그런 경우에도 이런 수술을 해도 되나 싶은 거예요. 네, 당연히 이제 골관절염하고 골다공증은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은 골관절염이 있으면 통증이 있어서 잘 못 돌아다니시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뼈로 가는 이제 자극들이 줄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당연히 이제 동반될 수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인공관절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인공관절은 이렇게 강화된 플라스틱이 중간에 있고 위아래 이렇게 합금이 돼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공관절 수술은 완전히 망가진 연골을 대체해서 뼈를 인공관절 모양으로 잘라내고 그 자리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합금과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그런 수술인데요. 이런 심한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골다공증이 같이 동반돼서 서로 악화를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공관절을 권유드려서 빨리 운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운동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수술을 할 때 뼈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수술할 때 좀 주의가 필요로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평소에 들어가는 기구보다는 좀 더 긴 인공관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골다공증이 있어도 수술을 어쨌든 할 수 있기는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당연히 네, 네.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관절염이 있으니까 골다공증이 생기고 골다공증이 있으니까 골관절염이 악화되는 그런 현상을 반복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인공관절을 해서 빨리 끊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낫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관절 이거는 한 번 하면 영원히 이제 넣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수명이 어떻게 돼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수술 받으신 분의 어떤 그 생활 패턴, 습관이나 뭐 앞에서 나온 비만이나 이런 거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기억하실 거는 대략 한 25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한 80%의 수술 받은 환자분들이 20년 이상 유지를 하는 통계들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수명이 굉장히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이제 90까지 뭐 대부분 사신다고 생각을 하면 대략 한 65세 전후에 수술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젊으신 분들도 물론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지만 60세 이하인 경우는 조금 더 이런 비수술적 요법이나 이런 걸로 조금 더 재활이나 이런 걸로 조금 더 유지시켜 보다가 하시는 게 좋고요. 물론 이제 수술을 결정할 때는 당연히 엑스레이의 심한 정도와 증상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